또 우리가 오행의 그 상생 상극도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화 금수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토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왜 토를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냐면 모든 오행은 토로 들어갔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토라는 것이 어떤 통로, 길, 어떤 공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이라는 것이 시간과 시간을 겪으면, 또 공간 이동을 하면 약간 질이 변화하게 되잖아요. 특히 시간에서 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이 토라는 시간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상생과 상극에 개입을 해요. 토가 있는 수생목과 토가 없는 수생목으로 나뉘어요. 이 토가 중간중간 구분을 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생목의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 중에 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뭐는 더 빨리 해야 되고 늦게 해도 되고, 이런 구분들을 토가 하게 돼요. 근데 이 토라는 것이 능력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계속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를 제대로 쓰려면 한 30년에서 40년은 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이 축적이 돼야, 그러니까 축적된 경험 자체가 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토가 성장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토가 없으면 지금 수생목 단계에서 목생화로 넘어갈 때 좀 문제가 생겨요. 토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검증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남이 나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리를 해왔는가, 정리를 안 해왔는가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거는 그 12년 동안 교육받은 것이 네 안에 잘 정리돼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한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 중에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율이라는 거를 써놨는데, 이 조율은 대체적으로 무토가 하는 능력이에요. 기토는 조율을 할 수 없다고는, 못한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조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게 조율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과한 거를 조정하는 능력이거든요. 과한 거라고 하면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과한 것들, 또 외부에서 나한테 과하게 침범해 들어오는 것들을 거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환경이 오면 내가 저걸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고, 또 너무 긍정적인 그 어떤 상황들이 오면 그거를 감안해서 내가 내 안에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걸러서 내 안으로 들이거나 아니면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조율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거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차단시키거나 정지하는 능력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좋은 거는 우리가 그 무토 얘기할 때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고 자기의 상황을 잘 유지하지만 변화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집스러운 오행 중에 하나예요, 무토는.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정리하는 데서 큰 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섹션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봄이면 개학을 하고 여름이면 방학을 하고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점심 먹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하는 루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무토의 계획에서 나온 거고 그 안에서 개개인이 자기가 해야 될 거, 뭐 오늘 예습 복습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토의 스케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영화에서 기토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 기생충에서 그 송강호 씨가 자기 아들한테 중간에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기토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대사예요. 그러니까 기토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내가 처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중요한 맥락을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토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파악을 하고 구분을 하는 능력들은 수에도 들어가 있고 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나를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 이것이 이제 기토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토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런 성공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추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주에 토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성공을 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를 믿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쭉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를 이렇게 신뢰라고도 하는데 남을 못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나만의 계획을 세워놨고 내가 구분을 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게 토의 신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신뢰가 쌓여야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우리가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갈 때 잘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토가 없다는 거, 연결이 안 된다는 의미, 이거는 성장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담그면 물론 생김치일 때도 뭐 맛은 있지만 이게 적정한 숙성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김치가 되고 제대로 된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토라는 거는 이제 숙성의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